안녕하세요. 건강한 경제적 자유를 돕는 머니프리, 머프리한 한종효 에디터입니다. 요즘 보면 과거와는 다르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다는 것을 느끼는데요. 비트코인이나 주식과 같은 투자 자산의 선호도도 높아지고 있고, 아무래도 여러 매체에서 다루는 핫한 주제다 보니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예금이나 적금만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20대를 비롯해서 비교적 적은 나이에 첫 투자를 해보신 분들도 있고, 무작정 큰 금액부터가 아니라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20대부터 소액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과는 달리 재테크 수단이 예금과 적금에서 주식과 같은 투자 쪽으로 비중이 쏠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물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물가는 해마다 점점 오르는데 내 월급은 늘 정해져 있고, 설령 연봉이 인상되더라도 물가를 따라가질 못하니 점점 투자 수익에 기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1%도 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 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부를 거머쥐고 있고 경제적 영향력도 강한 민족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때 선물로 성경과 손목시계 그리고 축의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손목시계는 시간과 약속을 소중히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축의금은 경제적 독립을 뜻하는데요. 이 돈이 18살에 부모를 떠나 자립할 때 필요한 종잣돈이 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13살 때부터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선택할 수 있는 성인으로 인정해준다는 것에서 우리나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어린 나이에 축의금으로 첫 투자까지 시작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목돈을 마련한다고 할 때 보통 적금을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 원씩 은행에다가 저축한다고 가정하면 받는 이자는 얼마 안 되니까 모두 내려놓고 1년이면 2,400만 원이 모이겠죠. 10년이면 2억 4천이 모이고 20년이 되어야 4억 8천가량이 모이는 셈입니다. 매달 200만 원씩 저축하는데도 요즘 집값으로 계산하면 집 한 채 마련하기도 힘든 금액이죠. 당장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심지어 20년 뒤에는 물가가 더 올라갈 텐데, 그렇다고 내 월급도 물가에 맞춰서 늘어날까요? 물론 적금이 목돈 마련에 좋은 수단이긴 하죠. 하지만 적금만 해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다만 기존에 하던 저축과 병행해서 투자를 시작하면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로 경제력을 갖추게 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시작해 보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젊은 나이에 투자를 시작한다면 이 투자의 씨앗을 평생 키운다는 생각으로 돈이 조금 들어오든 많이 들어오든 항상 같은 마음으로 투자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3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신다면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 비교적 건강하게 투자를 시작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첫 번째, 자산을 배분하자. 자산 배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상단의 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자산을 나눈다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현금, 외환과 같은 투자금을 나눠 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방법은 하나의 시장이 조금 위태롭더라도 다른 시장들이 든든하게 지탱해 주면서 서로를 보완해 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빠르지는 않더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예를 들면 채권은 30%, 원자재 30%, 해외 주식 15%, 국내 주식 15%, 그리고 나머지 10%는 비상금에 넣는 방식으로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어떤 상황에서라도 배분한 자산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내 수입의 몇 %를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의 비상자금을 마련할 것인지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런 나만의 자산 배분의 원칙을 세운 다음 상여금이나 평상시에 모아둔 목돈을 항상 원칙에 맞게끔 나누어 담으시면 됩니다. 만약 너무 소액이라면 배분하기 힘들고 하시다면 CMA 통장과 같이 돈을 잘 모아둘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돈이 모이셨다면 똑같이 같은 공식에 의해서 배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직접 투자하며 경험해보자. 요즘은 자산을 배분하더라도 주식 쪽으로 어느 정도의 비중을 나누는 경향이 많은데요. 여기서 안전한 자산 배분보다는 조금 더 빠른 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투자 자산 중 별도의 자산을 배분하지 않고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가 나오기를 원하시죠. 내가 안전한 길을 선호하는 유형이더라도 주식과 같은 투자 수단을 직접 이용해 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이때 나만의 적정선을 정해둔 상황에서 시도해 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타, 단기 매매도 생각보다 많은 공부가 필요한데요. 차트의 움직임을 읽어내고 수급을 예상하고 나름의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단기 매매를 해야 하다 보니 공부도 많이 해야 하고 시간과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도 많이 발생하게 되죠. 여기서 잘만 된다면 누구보다 빠른 지름길로 가는 짜릿함을 맛볼 수도 있고요. 제가 이 방법을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무조건 단기 매매를 하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액 투자를 경험해 보면서 직접 공부도 하고 투자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경험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투자라는 것은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으므로 어느 정도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투자한 자금 때문에 본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신경이 쓰이신다거나 혹여나 자금 손실로 인해서 내가 계획했던 재무 목표에 지장이 발생한다고 하면 당장 멈추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우량 기업을 찾아 장기로 투자하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량 기업을 찾아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인데요. 얼마 전 매스컴에서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택시기사 분이 일찍부터 S전자 주식을 돈이 생길 때마다 매수를 하셔서 지금은 당장 은퇴해도 될 정도로 충분한 자산을 모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기업에 몰아서 투자하시는 것보다 매달 정해진 금액만큼 사되 업종별로 다양한 기업에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입니다. 그 기업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량 기업인 경우에 말이죠. 만약 투자하고자 하는 분야와 기업을 정하셨다면 투자를 함께 운영하신다는 느낌으로 그 회사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투자하는 기업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매출, 재무제표, PER 등을 들여다보고 직접 분석하여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지만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본인이 제일 잘 알고 관심 있는 분야부터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에 한 걸음 더 내딛어 보는 거죠. 지금까지 첫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자산 배분을 통해 안전하게 투자에 접근해 볼 것. 두 번째, 투자 경험치를 쌓기 위해 주식과 같은 투자 방법을 이용해 볼 것. 세 번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우량 주식을 찾아 장기 투자해 볼 것. 처음 투자에 뛰어드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40대, 50대와 같이 비교적 늦은 시기에 첫 투자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많습니다. 요즘은 정년 퇴직을 하더라도 노후를 꾸준히 대비해야 하는 세상이죠. 투자하시면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은 시간에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복리라는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고 장기간 꾸준히 투자하면 리스크도 0에 가깝게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해 드린 방법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방법대로 투자를 경험해 보신다면 첫 투자를 시작하실 때 나름대로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이길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스로 경험치를 쌓으면서 투자에 대해 본인의 원칙도 한번 세워보시고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공부해보시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 머프리한 한종용 에디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